무산됐다고 했을 때 저도 외부에서 밖에서 가장 많이 들렸던 게 진짜 우리나라는 의사밖에 없는 나라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의사가 정말 기득권 1인자다라는 얘기였고 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딱 맞게 골라드리는 경향시소, 시사 소믈리에 임지선입니다. 오늘은 PA 간호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의사의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PA 간호사, 그 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간호법 제정안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에서 다시 재표결 끝에 폐기되는 수순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간호법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실제 의사를 대신해서 PA 간호사로 일하고 계셨던 분과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년 동안 PA 간호사를 했었고요. 현재는 일반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오선영입니다. 저도 간호사인데요. 96년에 병원 입사해서 한 10년 정도 현장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상급단체 전임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전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분의 인터뷰의 경우는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가능성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얼굴을 가리고 익명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PA 간호사란 일반 간호사랑 어떻게 다르고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일반적인 간호사들은 처방에 의한 투약이라든지 간호처치 그리고 간호보조 업무들을 보통 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 인력들에 대한 감독, 관리 및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PA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진료 보조라는 일단 큰 틀을 기조로 해서 회진 참여라든지 이제 의사 관련 기록지 등을 작성을 하고요. 동의서 작성들도 하고 각종 검사들을 어레인지 하기도 하고 병원마다 행해지는 범위들이야 무궁무진하게 다양하지만 가장 큰 팩트는 의사의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한 불법 진료센터에 신고된 접수 내용을 보면은 검체 채취, 처방 기록, 그리고 대리수술 봉합, 심지어 내시경 시술까지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짜 이렇게 수술실에까지 들어가서 직접 시술을 하는 경우까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모두 포함이 되고요. 병동 같은 경우는 비위관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콧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위관 삽관 및 발관, 그 유치도뇨관이라고 해서 소변줄이죠. 흔히 말하는 소변줄인데 소변줄의 삽관 및 발관. 그 수술실 같은 경우는 집도의가 오기 전에 수술 부위를 절개를 다 해놓고 기다렸다가 그런 경우들도 있고 수술이 끝난 후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거는 부지기수로 많고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는 그 중심정맥관이라고 해서 흔히 센트럴 라인이라고 하는 긴 주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가서 심장까지 직접 연결되는 주사인데 삽입도 해봤고요. 직접 시술도 해봤고 발관하는 거 빼는 것도 그게 잘못 빼면은 바로 색전이 걸리면서 환자에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경우 그 혈액 속에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환자에게 치명적으로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하면서 빼고 직접 봉합까지 하면서 압박도 하고 그리고 에크모라는 굉장히 고위험 기구가 있습니다. 환자의 대퇴 동맥으로 들어가서 하는 큰 관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직접 빼기도 하고요. 흉관이라고도 하죠. 흉관. 이제 옆 체스트 튜브라고 하는 흉관도 그걸 뺄 때 순식간에 빼면서 바로 딱 패킹을 해줘야 되는 건데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그거는 의사들이 보통 하는 건데 저희들이 해요. 그 일반 간호사들이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그럼 왜 그 의사가 안 하나요? 없어요. 그러면 일단 오지도 않고 기다리라 그러고 당장 환자는 처치를 하고 다음 처치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PA 간호사는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만여 명 정도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PA라는 자체가 어디에 뭐 법이나 또는 어디 규칙이나 이런 거에 명확하게 명시된 이름이 아닌 거죠? 의료법에는 의사의 이제 그 지도나 감독하에 할 수 있는 진료 보조면 다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우리가 지시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간호사들은 내가 배운 게 아닌데 나의 업무는 아니다라고 또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법적으로 이게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니까 현장에서는 그럼 10몇 년 동안 이 PA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이거는 간호사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셨던 순간 혹시 있으실까요? 가장 큰 게 절개 및 절개. 봉합이 사실은 제일 크게 와닿았었고요. 그리고 동의서를 받을 때 수술을 뭐 물론 저도 참여를 하긴 하지만 내가 보호자한테 이 동의서 사인을 받는 이 과정이 한 번씩 회의감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게 진짜 맞는 건가? 근데 보호자는 일단 모르니까. 서명을 다 의사 서명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합법적이지 못하다라는 이미 뉘앙스가 풍기는 거잖아요. 이 일하는 사람의 사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사의 아이디와 비번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기록을 해야 네, 되고 동의서를 받을 때도 이제 상당히 저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PA들이. 왜냐하면 동의서를 내가 받았는데 환자가 잘못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네.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사실은 A부터 Z까지 가장 최악의 상태도 예상하면서 하고, 동의서를 네. 받는 네. 거거든요. 그럼 10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그래도 어쨌든 전문적인 영역이 그런 실력도 쌓이셨을 텐데 그걸 그만두시고 일반 병동으로 돌아가셨던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제가 그런 일들을 능숙하게 한다고 해도 사실 10년이 넘으면 능숙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 더 그거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그렇게 해도 난 어쨌든 의사는 아니잖아 라는 생각의 기로에 섰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사고도 사실 심심치 않게 일어날 텐데 그럼 PA 간호사가 진료에 참여를 했고 그게 진료가 수술이든 시술이든 그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난다면 그럼 환자는 누구에게 그럼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요? 고스란히 저희가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공식적인 문서와 기록상에는 의사만 남아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저 보통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의사의 기록 그 아이디로 보통 네. 처방권을 하고 처방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터졌을 때 그 의사가 이제 발뺌을 하는 거죠. 나는 지시한 적이 없고 저 PA가 무단으로 내 아이디를 도용해서 처방해서 진행한 거다. 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실제 사례가 네. 있나요? 실제 사례도 있고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고가 터져버리면 PA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사의 오다대로 하는 거였고 똑같은 일을 해도 정말 어떤 상황에서는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책임이 결국은 다 간호사에게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지금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뭐 의사 서명으로 업무를 했어도 마지막에 내가 처방을 냈고 그리고 내가 투약을 했고 내가 처치를 했으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다 PA 간호사들이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불안함 속에서 일을 하다가 많이 이제 PA를 그만둔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죠. 그럼 그 PA로 일을 하시면서 아 이것까지는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병원에 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제기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얘기를 안 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마음속으로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저희끼리 PA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가지고는 있는데 사실 선뜻 내뱉기가 좀 어렵죠. 좀 눈치도 보이고. 이제 이렇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본인들이 하고 있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했을 때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산하에서도 병원에 그 요추천자를 PA들이 하는 병원들이 있었어요. 네, 유추천자가 예, 그 척추에다가 긴 주사 바늘을 쇠 주사 바늘을 넣어서 관을 만들어서 시술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환자 뇌신경까지 다 건드릴 척수는 수 신경들이 있으니까. 다니고 네. 있으니까 엄청나게 위험하고 레지던트들도 고년차 레지던트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까지는 정말 우리가 불안해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 병원 과장님은 그래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업무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들도 네.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제 병원 과장은 이거 할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어떤 레지던트보다도 너희들이 가장 시술을 잘하지 않냐. 숙련된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환자도 덜 아프게 하고 그게 이제 좀 제대로 찌르지 못하면 비껴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실력 좋은 너희들이 하는 게 환자를 위해서도 좋지 않냐. 계속 해라 라고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은 또 말할 수 있는 예,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병원마다 다 다르지만 PA들은 어쨌거나 건의를 해볼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PA를 하면서 그 일을 시키겠다라고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부 차원의 이 PA가 간호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실태 조사 같은 건 이루어진 적은 혹시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노조도 정부에 매년 그걸 요구를 했었고 네. 하지만 PA라는 게 정체불명의 직능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법적으로도 없는 직능이고 이것을 조사할 이유도 없고 복집으로 보면 그리고 조사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네.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의사 인력이 늘어나는 것뿐이거든요. 이 PA가 결국 이렇게 늘어난 거는 의사 인력이 그 고정돼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가장 이 문제를 풀기 핵심 이슈는 그럼 의사 인력을 더 늘려야 된다. 의대의 정원을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불법 의료 근절 얘기를 할 때도 의사 인력을 더 늘려라. 지금 의사가 한 해에 3,058명밖에 네. 배출이 안 되거든요. 17년째 그렇게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는 계속 부족해서 1년에 700명씩을 계속 이제 정원을 늘린 게 10년째가 지금 네. 되고 있어요. 그래서 27,000명, 8,000명씩 간호사가 한 해에 배출이 되는데 계속 현장에는 간호사가 부족하다라고 하고 또 대부분의 간호사 일부가 또 PA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게 사실은 앞단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의사 인력을 충원하라는 거고 그게 10년이 걸리든 얼마가 걸리든 학생들을 많이 받아서 교육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정원을 늘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한 12만 몇천 명이 돼요. 네. 4천 명인데 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10만 명이 또 넘거든요. 그럼 거의 85% 가까운 수준으로 다 의사를 많은데요?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거의 전수가 다 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도 의사는 병원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입원 전담 전문의나 뭐 이런 분들 은퇴한 의사라도 다시 이제 와서 일하게 하자라고 했을 때 병원에서는 이미 뭐 70세, 90세 가까운 고령의 의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니까 정말 의사가 없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분들이 와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그러다 보니까 또 PA 간호사가 옆에 붙어서 오다 내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입력도 도와줘야 되고 모든 걸 다 그냥 의사는 의사 면허 하나만 들고 거기 앉아 있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가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 구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의사 임금이 올라가는 것만 봐도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의사 인력이 일단 충원이 되어야 그래야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 분장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그거 자체도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현장에서 사실 PA를 제도화해달라라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아요. 있거든요. 이제 PA 업무를 오랫도록 해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의 요구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하던 일을 하게 해주세요라는 저는 요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PA의 마지막 과정은 또 의사에게 네. 그 실습과 레지던스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의사들은 또 PA를 네. 제도하는 것도 반대하고 네, 있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동의가 되어져서 합의되는 게 오랜 시일이 걸릴 거고 합의가 되고 나면 또다시 이제 교과 과정과 이 양성 과정을 거쳐야 또 돼. 만들어야 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이제 복잡한 과정까지는 또 생각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간호법 제정안이 무산됐는데 최근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제 다시 이제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어떤 내용들이 꼭 반영됐으면 좋겠는지 현장의 의견도 해주시고 실제로 정책적으로 뭐가 더 추가돼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의 항목들이 통일되면 더 연락이 없이 좋고요. 일단 가장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 범위 명확화. 그리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뭔가가 이루어질 거면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아마 이제 무산됐다고 했을 때 저도 외부에서 밖에서 가장 많이 들렸던 게 진짜 우리나라는 의사밖에 없는 나라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의사가 정말 기득권 1인자다라는 얘기였고 주변에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의사가 간호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의사가 반대하니까 해야 되는 건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공무원은 보통 좀 수직적인 관계로 네.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의료법에 있는 의사와 그리고 간호법을 만들면서 좀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저는 막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의사보다 더 많이 배출되고 더 많은 간호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법이 있어야 정책을 고민하게 되고 정책이 있어야 예산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의사 이제 손가락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간호법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자기 일을 가진 노동자라고 하면 모든 직능단체가 자신한테 맞는 법을 만들어서 그 안을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딱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위한 법 하나, 이거 하나 만들어 달라. 그렇죠. 우리를 위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게 법이거든요. 그쵸, 제정안이니까. 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시 PA로 돌아가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이유를 한 번 더 여쭤봐도 될까요? 다시 불안해하면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일단 제일 큽니다. 그 불안에 떨면서 내가 뭔가 처치를 할 때마다 괜히 죄스럽고 똑같이 환자에게 잘하려고 하는 건데 왜 나만 죄스러워야 되지? 라는 마음들이 굉장히 스스로를 좀 괴롭혔었어가지고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